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마지막 발악이 진행 중입니다. 추석 명절 이후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발하면서 가격이 소폭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 대책 이후 겨울까지 급추락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상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은 기다릴 곳이 많고 지방은 매수해도 될 곳이 있는데 선별적 내 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거주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하며 강남과 서울,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부동산 팁 보실까요? 아파트 이제 정말로 마지막 발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추락하고 있는 이 모습 보이죠? 땅이 꺼지도록 주택이 분기되고 있는데 오늘 5가지 팁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부동산 매수 타이밍 팁 5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주택 거래 있죠. 그동안에 이제 지금 현재 서울주택 거래 전체적으로 봤더니 실질적으로 갭 투자한 게 약 49% 정도 돼요. 나머지는 51%겠네요. 실거주는. 이처럼 실거주도 안 하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실거주 안 하면 다 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기에 가까운 건 맞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 볼까요? 갭투자 매물 10% 이상 쌉니다. 최근 그런 현상 벌어지죠. 자, 임대차 3법. 이번에 그게 발효되면서 전세 낀 매물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라도 1억이 막 싸고 그래요. 물론 거주를 빨리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돈이 부족하고 그래도 어떤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고 실거주에도 또 뒤늦게 해도 상관없다. 장기적 목적이다 그러면 싸게 잡는 게 장땡 아니나요?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잡는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생각보다 10% 이상 싸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건 서울만의 얘기가 아니고 강남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국 다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법인 매물, 이 폭탄 3인방 매물이 거의 다 갭 투자가 많은데 더 쌉니다. 이거보다도 더 싸요. 이 3인방 매물, 다주택 임대사업, 법인 말소도 되잖아요. 임대사업은. 그래서 올 겨울 내년 초 잘 노려보세요. 매물 터지는 비수기 겨울을 노리세요. 일단 12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퐁당퐁당 하면서 겨울에는 계속 빠졌잖아요. 이번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여러 번 노래했고 이게 만약에 그런데 대세 하락, 즉 7개월 이상 하락을 해버리면 이건 2, 3년 코스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지속적 관망하면 됩니다. 강남과 고가 아파트는 지금은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겨울. 왜? 특히 얘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겨울을 잡아라. 그런데 대세 하락이면 지속적으로 역시 관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지금 질병 사태에서 과연 이렇게 만들 것인가가 문제예요. 잘 보세요. 지금 판세를. 왠지 막 집값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역에 따라 지금부터 3년 매수 시점이 다릅니다. 올 겨울이라고 해서 다 겨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이클 시세를 쭉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 광역시라든가 중소도시 그 다음에 경기도의 상당 부분은 지금 빨리 잡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올 겨울을 보자. 무주택자와 1주택자 내 집 마련. 자, 2021년 1월에서 5월을 타켓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만약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202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렇게 폭락경에 잡으시고 근데 지역별로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히려 늦게 잡았다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서울하고 1, 2기 신도시하고 유성도시의 고가 아파트들은 빨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실수요자, 소액 투자자 이런 분들 위주로 잡으시라 이런 말이에요. 실수요자, 소액 투자자. 어차피 강남 같은 경우도 10년 지나면 많이 폭등합니다. 자, 하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는 지금은 피하세요. 겨울에 잡고. 청약,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점제, 그리고 1주택자도 추첨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자, 이걸 노려보세요. 이거, 나는 가점이 형편없는데 들까요? 물론 가점에 목매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분들 집값이 1년만 빠지게 되면 가점 확 떨어져요. 그것도 생각을 하라고요. 너무 지금 상황에 머리가 쇠뇌되어 있으면 안 돼요. 흐름에 따라서 바꿀 줄 알아야 한다고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세권, 10분, 이건 제가 노래 부르듯이 하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은 그나마 좀 나은데 경기도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지방이나 경기도는 이러지만 안 돼요. 자,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 서울 인접 지역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권, 이곳은 교통 편리한 곳,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매수할 곳들. 상승률 낮은 곳이 좋아요.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 그리고 대단지일수록 좋고요. 호재가 반응이 어느 정도 됐어도 좀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잠복된 곳이 좋습니다. 자, 무주택자, 1주택자 내 집 마련 팁 잘 아셨죠? 이번에 부동산 연말 매물 폭탄이 터진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다주택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가 12월입니다. 이해하셨죠? 뭐 1월도 말소가 있고 2월도 말소가 있는데 그 말소 매물이 12월 달에 상당히 많다고요. 부동산 연말 매물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연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한 4, 5월까지 겨울장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 매물이 있어요. 즉 삼각형, 다주택 매물,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법인 매물 이 세 가지가 매물 폭탄으로 터진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흐름하고 사이클은 뭐에 따라 달린 줄 아세요? 정책에 달렸습니다. 누울차 내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달렸어요. 2013년 바닥 찍고 이렇게 2010년 노무현 정부 때 엄청 뛰었죠. 그리고 2013년까지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자 2014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현재까지 엄청 폭등했습니다. 지금 이 쌍둥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지금이 더 뛰었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게 좀 변곡점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지금 질병이잖아요. 질병. 이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좀 각국이 집값이 좀 뛰는 추세예요. 최근에 다시. 왜? 무한정 양적 완화 때문에 그래요. 무한정. 주가도 뛰고 있잖아요. 뭐 주식이 좋아서 회사가 상태가 좋아서 뛰겠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뛰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정책에 달렸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막 경제를 지나치게 억눌러 버리면 집값을 억눌러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적어도 좀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심리가 꺾여요. 만약에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하면 또 불화살처럼 일어납니다. 자, 2020년 특히 올 겨울 잘 지켜보자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사이클 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꼭지장 10년 사이클 하락 초기.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엄청나게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하락의 초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실거주 중심으로 그냥 편안하게 집을 잡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 상추장에 잡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은 전세 비율이 지금 낮아요. 왜?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50 몇 퍼센트, 40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전세가율이. 그럼 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폭락할 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떨어질 것들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간 지역별로 상승 가능, 폭락 위험성, 즉 지역별로 좀씩 다르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걸 하나로 통합시키면 안 돼요. 그럼 가장 지역에서 유리한 곳이 어디냐? 지방이 제일 유리해요. 들켰으니까 광역시하고. 그 다음 어디가 유리하냐? 수도권이나 인천이 유리해요. 그럼 어디가 마지막으로 유리하냐? 뭐 유리한 게 아니죠. 불리하냐? 서울, 강남권이 불리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장기적 내 집 마련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집값이 폭락할까 봐 영원히 집을 안 잡는다. 관심을 끄는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나거나 상대적 가난함에서 못 벗어납니다. 비아파트, 나홀로, 고가주택, 지방에서도 조금 이제 변두리들, 중소도시들 이런 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즉 황금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다만 강남이나 서울 좀 메인 지역은 나홀로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면 어차피 입지가 탁월한 곳이니까. 그 다음에 1에서 4년 관망 매수, 실거주 저가 매수해라. 즉 올 겨울에 타이밍을 잡던가 계속 하락할 것 같으면 2, 3, 4
계속 지켜봐라. 여러분들 한미일 부동산 거품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불과 그냥 한 2년 거 모습인데 2년 거 모습만 봐도 자, 이게 지금 0이에요. 0. 빨간 줄 쳐진 게. 자, 여기 지금 미국 보세요. 2년 거 보니까 올라간 것과 떨어진 것이 거의 좀 반반 아닙니까? 그쵸? 이게 지금 시세인데 일본 보세요. 자, 올라간 것과 물론 팍 뛰기도 했지만 떨어지기도 상당히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2년 거라서 그렇지 이 앞에는 끔찍하죠. 자, 미국도 이제 회복하는 중이었고 일본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뛰었어요 앞에가. 근데 우리나라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폭등했네요. 엄청나게. 떨어진 것은 이게 9.13 대책에 떨어진 게 이게 전부고요. 거의 이 0 밑으로 별로. 즉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요. 폭등이 심해서 거품이 적고 폭락이 심해서 거품이 적고 폭락이 심해서 거품이 적고 우리나라는 폭등이 월등해가지고 거품이 심하다. 자, 2021년 겨울은 2020년 즉 올해 1월, 2월, 3월, 4월 달하고 자 얼마 안 남은 1, 2, 3, 4가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빠졌는지 가르쳐 줄게요. 이게 강남입니다. 자 2, 3, 4, 5월 달에 추락한 거 보세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오히려 전국은 뛰었어요. 그쵸? 왜? 지방도 뛰고 경기도도 뛰었다는 얘기예요. 겨울에도. 자, 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상승률은 확 줄었죠. 자, 여기 보시면 최근의 흐름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색 지금 몇 달째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세종하고 대전입니다. 대전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물론 세종도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계속 뛰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계속 뛸 것 같아요. 겨울에도 계속 뛸 것 같아요. 분명히 뜁니다. 사이클로 이거 안 떨어져요. 이 지방을 잡을 카드는 딱 하나예요. 정부가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뭐 하락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축소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만 뛰는 게 아니라 크게 두 군데 보자고. 여기 보면 수도권을 압도하잖아요. 지금 서울 0.01, 인천 0.04, 경기도 0.10. 그나마 경기도는 선방하고 있는데 충청도 보세요. 0.44, 0.25 차원이 다르잖아요. 충청권이 뛰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 봐보세요. 지금 부산 0.14, 대구 0.15, 울산 0.17. 전반적으로 경상남도 두 축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 싼 곳들은 대단지고 좀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조건으로 매수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여기 호남권도 뛰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전라북도 마이너스 놀고 있던 게 0.05. 자, 광주 0.03, 전라남도 0.07. 지금 전라도도 뛰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 강원도 보세요. 0.11로 벌써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단위로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 지방 사람들은 집값 생각보다 안 비싸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올 겨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폭락장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폭락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방은. 고가 아파트 빼고는. 대부분은 중저가잖아요. 자,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 잘 귀담아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시세 하락장 예고. 거래량 확 9월달에 2,000건이죠. 마지막에 최종. 자, 정말 역사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울 수도권 전국 보면 자, 지금 서울 수도권 전국. 서울은 지금 거의 0까지 와 있고 이게 0이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노란색이 근처이고 전국이 제일 높잖아요. 전국이 높다는 것은 지방에 뛰고 있다는 거잖아요. 역시 이 순서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확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 계속 버티게 하고 있어요. 추석 때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추석 끝나고 약간 지금 거래가 되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라고 봤어요. 자, 계속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겨울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전국 매매 증가율과 시세, 지방은 당분간 상승한다라고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매매 증가율 2018년 8월달 보시면 쭉 계속 올라가네요. 여기도 보면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9월달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매매 지수. 자, 이게 바로 매매고 이건 전세예요. 자,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까지 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은 꺾일 것 같고 지방은 좀 올라가다가 대책이 나오면 꺾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혼란기에서 풍향을 잃었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자 서울
경기, 인천, 지방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확실히 팁 얹어드렸으니까 잊지 마세요. 세계 각국의 질병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분야가 상당 기간 침체 늪에 빠질 것이고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집값 주도 성장이 또 이어질 수 있으므로 뉴스라든가 정부라든가 유튜브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불인이를 위해서 정보 유튜브 김종갑 성공 재테크 검색 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고민이 커지고 있죠. 유료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